안녕하세요. 주주비책의 마스터 주마입니다. 우리가 흔히 진행하는 돌파 매매, 즉 양봉의 급등이 일어날 때 진행하는 매매 방법, 많은 분들이 진행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돌파 매매, 즉 양봉이 급등하는 형태의 매매를 진행할 때 굉장히 무서운 부분도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보통 주식을 하면서 깡통을 차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돌파 매매를 진행하거나 급등주 매매, 즉 빠르게 급등을 해주는 종목에서 수익을 빨리 얻고자 진입을 해서 어느 정도 수익도 확보를 했지만 조금 더 욕심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매도를 하지 않는, 그래서 쭉쭉 떨어지는 종목들에 홀딩을 하다 보니 더 이상 상승하지 않고 주가가 하락해 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대개 깡통을 차는 경우들이 급등주 매매, 즉 돌파 매매를 많이 시도하다가 깡통을 차시게 되는 경우가 월등히 많은데요. 이게 우리 스윙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생각을 한다면 대부분은 122평 또는 62평 또는 242평 등등 장기 이평선의 추세 라인을 보면서 음봉으로 매수하는, 그 가격대에 왔을 때 분할로 매수하는 형태가 꽤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경우에서는 정확하게 재료라든지 또는 지지에 대한 차트 분석이 확실하다면, 정확한 지점만 내가 설정할 수 있다면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도 어느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손실이 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깡통은 다 한 번씩들 차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이 양봉 돌파 매매, 여기서 깡통을 차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떻게 내가 매매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방향이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더욱더 머릿속에 복잡해지실 겁니다. 자, 이 돌파 매매를 진행을 하면 수익이 날 때는 빠르게 그리고 기분 좋게 수익이 날 수는 있지만, 간혹 가다가 이렇게 돌파가 나오는 시점쯤에서 흘러내리거나 또 돌파가 나와서 가는가 마는가 했다가 또 매수를 하자마자 흘러내리는 이런 경우의 수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얄짤없죠. 여러분들은 빠르게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급등해주는 종목을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손실을 본 상태에서는 내가 기다리면서 천천히 수익이 나는, 천천히 떨어지는 종목들을 분할 매수해서 수익이 날 때까지 홀딩하는 케이스, 그런 종목들은 전혀 내 눈에 들어오지가 않죠. 빠르게 바로 빠른 수익을 원하는 급등해주는 종목만 내 눈앞에 아른거리게 됩니다. 당장 수익을 내고 싶은 마음에 추격 매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또 상승이 나오는 시점쯤에서 살짝 흔들기 시작하면 나올 수밖에 없게 되고 큰 수익은 보지 못하는 케이스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매매를 하다 보면 비중도 풀베팅을 해야 되고 신용 또는 미수까지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몇 번 반복하다 보면 누적 손실이 꽤 커지고 결국은 깡통을 차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됩니다. 특히 단타 매매를 전업으로 하고 계시는 전업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내가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만으로 되는 것들은 아니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지금까지 매매를 해온 내 기준들, 이 모든 것들이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멘탈이 깨진다, 멘탈이 흔들린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음봉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그리고 어떤 특정 지지 라인쯤을 보고 내가 이 종목에 대한 차트 분석 또는 기업 분석을 통해서 내가 매수를 했다, 분할 매수를 했다 라고 한다면 이 음봉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빠르게 급등이 나오는 케이스는 잘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바닥권 라인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또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이 돌파 매매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짜릿하게 빠르게 상승을 해주는 종목에 올라타는 거기 때문에 큰 기대를 많이 하실 겁니다. 반대로 생각을 한다면 그만큼 손실이 더 빨리 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 돌파 매매를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될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또 그건 아닙니다. 돌파 매매는 저도 돌파 매매 위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선정해야 되느냐라는 부분과 어떤 포지션에서 진입을 하고 매수를 한 이후에서부터는 무조건 대응의 영역이죠. 목표가가 아무리 상한가라 할지라도
상한가에 가두지 못한다면, 중간에 밀려버린다면 어떤 구간에서 지지 라인을 형성하는지, 그리고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크질 않기 때문에 그만큼 소액으로 많은 연습을 통해서 내가 어떤 종목을 진입을 했는지, 당일 대장주인지 아니면 2등주 3등주인지 아니면 뜬금없는 거래량도 없는 종목에 무작정 진입을 했는지, 이런 것들부터 기본적으로 나눠 놓으셔야만 합니다. 돌파 매매는 무조건 빠릅니다. 빠르고 수익도 빠르게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수익률이 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짜릿함만 가지기에는 뭔가 위험하다. 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수익도 빨리 주고 수익도 클 수 있지만, 반대로 내가 조금 늦게 매수를 해버리거나 고점에서 매수가 들어갔을 때는 빠르게 하락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손실을 빨리 볼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이 돌파 매매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각각의 비중에 따라서 크게 수익을 얻거나 월급만큼, 또는 내가 월급의 부수입, 또는 전업자들은 전업을 해서 벌어야 되는 그 금액은 충분히 채울 수도 있습니다. 반면 매매가 꼬였다, 손실을 봤다, 멘탈이 털렸다 라고 하면 그 이상의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며칠에 걸려서 손실이 날 수도 있지만, 하루 만에 한 달 동안 벌었던 수익금을 다 까먹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뭐 음봉이냐 양봉이냐 어떤 매매를 하느냐라는 부분보다는 주식에서의 투자라는 개념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소액으로 어떤 종목에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지, 어느 시점에서 매수를 하고 어떤 대응을 해야만 하는지라는 것들을 정말 많은 종목을 매매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기준을 잘 만들어 놓으셔야만 합니다. 물론 기준이 만들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기준에 맞는 종목에만 진입을 해야만 하는데, 기준 따로 내가 진입하는 종목 따로,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기준을 벗어나는 종목을 내 스스로 내동매매를 하기 시작을 하면 결국은 기준을 만들어 봤자 손실을 볼 수도 있고 운 좋게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생겨나죠. 그래서 항상 기준에 맞는 종목을 매매하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돌파 매매는 멘탈 관리가 굉장히 힘듭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정말 크게 쭉쭉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라도 내가 일정 부분에서 던지고 수익을 챙기는 형태들, 빠르게 매수하고 빠르게 매도하는 형태가 되어버리면, 나중에 내가 팔았는데 상한가를 가버리거나, 또는 여기서 터져줬으면 좋겠는데 흘러내리는 모습, 잠깐 이렇게 터는 모습들이 나오면 그냥 던지게 되죠. 근데 가야 할 자리에서 진짜 가지 않아서 좀 바닥 여기까지만 한번 지지라인을 체크해 볼까 라고 해서 계속 미련을 가지다 보니 나중에는 여기 와 있네 라고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결국 손절을 제대로 못해서 손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지만, 특히나 돌파 매매, 빠른 매매를 장 초반에 진행하시는 분들은 엄청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기의 실력을 키워야만 합니다. 근데 그 실력이 키워지지 않는다, 내 스킬이 없다, 내 기준이 없다면 굉장히 힘들겠죠. 무조건 수익보다는 손실이 더 커지기 때문에 확실하게 기준을 만들어 놓는 게 일단은 좋습니다. 기준을 만들어 놓고 기준에 맞는 종목만 매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매일 수익을 얻으면 좋겠지만 매일 내 기준에 맞는 종목이 나오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런 종목들을 버린다 생각하시고 내 기준을 만들어서 매매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매를 진행할 때 내 기준을 계속 까먹게 되는데요. 내 기준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화면, 뭐 메모장에다가 적어 놓으시든지 아니면 모니터에 적어 놓으시든지, 차트를 가리지 않는 선에서 내 기준들을 확실하게 적어 놓고 매매를 진행하기 전에 그 기준들을 한번 읽어보고 그 기준들에 의해서 종목들이 보일 때만 매매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런 습관을 만드는 방법, 습관을 하나씩 만드는 방법들이 결국은 내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읽음으로써 기억을 하게 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만 결국은 습관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내가 돌파 매매를 해서 매수를 하자마자부터는 무조건 대응의 영역인데,
기대감 때문에 떨어지는 종목을 포기하지 못한다. 절대 손절을 못하겠다. 이런 형태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손절은 필수적으로 해 주셔야만 하고, 내가 생각하는 흐름 자체가 나오지 않을 때는 일단 무조건 나와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단지 1%, 2%의 손실이 내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계속 지켜보고 있다, 이것만으로 해서 마이너스 8% 또는 완전 존버 종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재수 없는 경우는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도 있으니까요. 웬만해서는 지금이 최적기다. 지금 나가지 않으면 기회는 없다.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반등해 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 자체는 딱 잘라놓고 매매를 해 주셔야 합니다. 멘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식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미련 없이 정확하게 손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중요하다는 거. 근데 비중이 크다면 내가 손절을 쉽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승률이 만들어지지 않고 내 기준에 의한 매매를 진행하지 않았는데 무조건 급등이 나오거나 돌파가 되는 종목들을 매수한다. 그러면 손절할 수 있을까? 절대 손절하지 못합니다. 또는 조금만 가다가 흔들려도 정리를 해버리죠. 그럼 수익이 크지 않고 손절도 못하게 되고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종고 돌파 매매 아니면 어떤 특정 저항에 대한 돌파 매매, 양봉 형태로 거래량들, 매수세가 강하게 붙으면서 올라가는 종목은 기분 좋게 얘기하고 좀 재밌게 얘기를 한다면 야 이거 완전 급등하는 종목에 올라타서 수익을 빨리 얻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조금만 다르게 생각을 하면 급등해서 올라가는 종목을 추격하면서 매수하는 형태입니다. 추격 매수겠죠. 이 돌파 매매가 추격 매수가 될 수 있다. 근데 이게 내가 어떤 지점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돌파 매매에서 좋은 자리를 선점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 급등을 해주는 종목의 끝점쯤인데 급등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추격해서 매수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기준들, 그 한 끗 차의 기준을 어떻게 만들어야만 할까요? 일단 내가 매매를 진행하면서 수익이 나는 경우에는 무조건 수익을 확보해 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차트를 버리는 게 아니라 꾸준히 상승을 해주는지, 어떤 라인에서 지지해 주는지, 그리고 오늘의 테마, 오늘의 관련주는 어떤 관련주인지, 그 중에 내가 매매하고 있는 종목이 대장주인지 아니면 2등주, 3등주인지, 거래대금은 어떻게 되는지, 거래량은 어떻게 되는지, 앞쪽에서 주가가 상승을 해줄 때 떨어져 줄 수 있는, 물량이 출회될 수 있는 매물 구간은 어디인지, 지지와 저항이 어디인지 라는 부분은 내가 여기서 요만큼 수익을 얻더라도 나머지 뒷구간에 의해서는 분명히 공부를 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실력이, 차트를 보는 눈이 조금 더 발전하고 자기만의 스킬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매매를 하는 그 시간은 짧을지언정 공부를 하는 시간은 주가가 움직여주는 장이 마감되기 전까지 해 주셔야만 합니다. 손절도 힘들고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나만의 기준을 만들어서 그대로 하는 것조차 힘든데 그래도 자신을 합리화시키지 않고 그리고 게을러지지 않고 꾸준하게 공부를 하신다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너무 큰 금액으로 매매를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느 정도 승률이 나오지 않는다면 내가 장중에 얻을 수 있는, 당일 얻을 수 있는 금액이 너무 적어지지만 비중을 낮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지금 당장의 수익도 중요하지만 솔직히 확실하게 승률이 높아져서 내가 어떤 구간에서 어떤 종목을 볼 때 진입을 하면 확실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최소한 승률 80% 이상을 만들 수 있어 라고 하신다면, 그리고 그 나머지 20%의 손실 부분에서도 내가 확실하게 이 구간을 이탈하면 손절할 거야, 미련 갖지 않고 잘라낼 수 있어 라는 자신만의 습관, 좋은 매매 습관이 만들어질 때는 결국 가까운 미래에 만들어질 거고, 그렇게 좋은 습관을 만들다 보면 가까운 미래에 수익 매매로 전환이 되실 겁니다. 원칙대로 해서 돈이 잘 벌린다, 조금씩 승률이 늘어나고 수익금이 늘어나는 것 같다, 그때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어떤 기준을 만들고 누구나 똑같이 같은 기준 안에서 매매를 할 수는 있겠지만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은 포인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배우고 있는 또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가 하고 싶은 매매의 기준을 잘 정리해 보시고 내가 하는 형태, 내 성향이 어떤지 파악을 해 보시고 대입할 수 있는 부분들 또는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빼야만 하겠다 또는 고쳐야 되겠다 라는 부분들을 잘 정리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성투하시고 수익 매매만 꾸준히 이어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하나의 방법, 큰 방법에서 어떤 특정한 포인트들을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약간 시리즈물로 나갈 텐데요. 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1편, 2편, 3편 내용들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덧붙이시면서 여러분들의 확실한 매매 기준, 그리고 본인의 성향, 그리고 각각의 포인트들을 체크하시면서 조금 더 수익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성투하시고 보다 발전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주비책의 마스터 주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